우리가 고관절은 이제 상체나 하체 모두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30세 이전에서 충분한 근력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맡고 있는 김태현 교수입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지금 고관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일반인을 위한 고관절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쭉 서치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고관절에 관련된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슬관절이나 어깨 쪽은 제가 많이 봤는데 고관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또 일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고관절 분야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관절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하나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기구나 어떤 재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많은 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골다공증도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골절이 당하신 분들도 한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쉽게 부러지시고 좀 더 많이 부러지시고 그래서 좀 더 후유증도 많고 또 치료도 복잡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술적 치료라든지 또는 예방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내년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 19.2%입니다. 내년에가 20.2%가 되는데요. 이렇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된다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이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관절 골절이 대부분 이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에 눈길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주로 집에서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물론 이제 겨울에 조금 더 많은데 그렇다고 겨울에 많이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겨울에 조금 더 많은 거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또 집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화장실 갈 때 미끄러진다든지 또는 이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전선줄에 또는 선풍기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옆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뒤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사타구니의 정중앙 우리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 바깥쪽에서 한 손가락 1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부위가 바로 고관절이 이제 있는 부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서 보면은 상체하고 하체 이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정말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체의 움직임, 상체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체는 이렇게 또 앞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을 그 중간에서 꽉 잡아줘야 되는 정말 컨트롤러 같은 아주 묵직한 그런 이제 안정감 있는 관절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모양도 이렇게 꽉 맞는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관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관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또 많은 힘들을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굵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또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작은 근육들이 또 분포해 있어서 정말 힘과 또 이런 섬세함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는 관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고관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은 많이 못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릎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손목 조심해야지, 어깨 조심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관절은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관절입니다. 우리가 서서 걸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앉아서 쉴 때도 이 관절은 계속 우리 체중을 상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정말 이렇게 관심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관절이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절을 딱 까서 보면은 되게 탁구공만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탁구공만한 관절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kg면은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하중이 실리는데요. 만약에 뛴다면은 거의 한 10배 정도의 하중이 실리는데 한 70kg이면은 한 700kg의 하중을 지금 견디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하루 종일 정말 큰 힘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그런 관절이다 보니까 좀 혹사당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몸무게가 이제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한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골절이 발생한다면은 좀 더 심한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골절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뼈가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뼈가 단단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고관절이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람들이 워낙 이제 앉아서 일하는 일도 많고 또 뭐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앉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자세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에도 좀 약간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삐딱한 자세들, 그런 자세들이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또 짝다리 하는 경우 또는 다리 꼬우는 자세, 뭐 이런 경우에도 한쪽으로 고관절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쪽 고관절에 많은 힘들이 이제 실리고 손상을 받기 쉽겠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막 찢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간혹 이제 관절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러 남들 따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절 내에 여러 가지 인대나 또는 힘줄, 그 다음에 뼈까지도 우리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관절이 아주 아파서 이렇게 좀 구부정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뭐 40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관절이 아주 멀쩡하게 우리가 반듯하게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 70대 여자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분이 더 우리가 늙었다고 또는 이제 뭐 아프다고 노화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신 그런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시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거고 이게 관절이 안 좋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관절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거에 또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좋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관절 건강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관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고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는 아무래도 고관절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고관절 건염이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질병, 고관절에 생긴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고관절 골절인 것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거의 1년 내 사망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가장 좀 피했으면 하는 질병이고요. 술이 가장 관련이 많은 질병은 바로 무혈성 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사타구니 아프시면 꼭 와서 검사를 하시고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고관절이 아파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혀서 통증을 만드는 건데요. 심하면은 관절염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와서 좀 진단을 하시고 치료하시면은 인공관절 또는 관절염까지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제 탄발성 고관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양반다리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오십견처럼 우리가 이제 오십견, 어깨 오십견처럼 고관절에도 그런 오십견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관절에서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이 이제 비교적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일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령에서 많이 이제 골절이 발생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고관절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이제 거동이 안 되고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폐렴이나 또는 이제 욕창 또는 이제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폐혈증이라고 우리 몸에 이제 균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주로 어디에 생기냐, 뭐 다리에부터 생기겠죠. 다리부터 이제 생겨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면은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로 가게 되면은 이제 뇌경색, 그 다음에 우리가 폐로 가면은 폐색전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 질병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관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유연한 관절이고, 또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우리가 굴곡근, 그 다음에 또 외전근, 그 다음에 우리가 양반다리를 뜻하는 외회전근, 이런 근육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또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걷기, 우리가 걷는 것만 해도 우리 관절의 모든 방향을 다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국민체조, 국민체조 같은 거를 따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 고관절이나 뭐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고관절의 여러 가지 근육들을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또 근력도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관절에 적절한 자극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걷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는 하루에 한 8,000보 정도 걸으시면은 보통 한 10년 내에 사망률을 한 50%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2020년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한 4,000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걷거든요. 그러니까 4,000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걷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00보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걸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10년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어떤 뭐 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력이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유연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8,000보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폐나 또 심장에 지병이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은 좀 그거보다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운동 능력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우리가 걷기 전이냐 걷기 후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 전 걷기 후에 다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기 전에 마시는 이유는 우리 이제 적절한 우리 근육이나 또 연골에 어떤 수분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좀 탄력성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걷는 중간에 이렇게 피로 물질인 젖산 같은 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해 주거나 또는 이제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걷고 난 이후에도 이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다 보면은 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을 많이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좀 어질어질한 거 많이 경험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좀 뭐 저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 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걷기 속도는 약간 땀이 날 정도?
약간 숨찰 정도, 요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보폭도 조금 더 크게 걸어 주시는 것이 이제 운동에 좀 더 효과적이고요. 일반적인 보폭, 자기 보폭보다 한 10cm 정도 늘려서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운 날이라든지 또는 비 오는 날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폭을 좀 줄이시는 거, 그 다음 조금 더 천천히 걸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걷는 게 좋으냐, 식전에 걷는 게 좋으냐, 또 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시면은 걷고 나서 식사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는 공복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이후에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걷는 게 좋으냐, 뭐 저녁에 걷는 게 좋으냐, 사실은 뭐 둘 다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제 저녁에 좀 걷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는 우리가 좀 몸이 좀 뻣뻣하죠.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좀 어느 정도 활동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걷기를 한다면은 좀 더 유연한 상태에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걷기에 좋은 신발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발이 움직일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신발이 좋겠고요. 또 뒤에 쿠션이, 뒤꿈치 쿠션이 한 3cm 정도는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이제 이 바닥이 좀 넓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꿈치가 너무 높은 그런 이제 운동화나 뭐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너무 뒤꿈치가 높으신 경우에는 좀 우리 골반도 틀어지고 또 허리도 좀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중심에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사실은 이제 수많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삐끗거리면은 전체가 다 멈추거나 또는 고장이 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중심, 가장 중앙에 있는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가장 중심이 되는 톱니바퀴인데, 중심이 되는 톱니바퀴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진다면은 우리 몸 전체의 톱니바퀴는 아마 제대로 작동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우리 몸의 중심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무릎이나 뭐 손목을 다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휠체어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제 고관절을 다치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휠체어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외래에서 봤던 환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고관절이 양쪽이 다 망가져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다가 누가 이제 연락할 길도 없어서 거의 한 4, 5년 뒤에 이제 어떻게 발견이 돼서 제 외래로 오셨는데 정말 휠체어도 못하고 이렇게 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환자라서 양쪽에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고 지금은 현재 정말 잘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고관절은 정말 이게 우리 몸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네, 일단 고관절은 아까 전에 제가 위치가 어디냐면 사타구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일단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게 사타구니 통증이 있으면서 쩔뚝거리신다 그러시면은 거의 고관절 환자가 맞을 겁니다. 저도 이제 외래를 볼 때에 이렇게 외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사타구니에 손을 짚고 오시면은 저분은 고관절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겠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인은 아마 사타구니 통증이 있으면 좀 쩔뚝거리시는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사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침에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오후에는 좀 더 낫다,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의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양반다리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그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고요. 또 이제 사타구니에 좀 이렇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게 허벅지 쪽에 소리가 나신다, 딸깍딸깍, 뭐 떨컥떨컥, 아니면 찝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닳아서 관절이 이제 많이 닳았다는 건데, 뭐가 닳았느냐 하면 이제 연골이 닳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렇게 매끈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물렁뼈 같은 우리 그런 것들이 연골인데, 이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이제 관절염이 온 겁니다. 이 연골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별로 이렇게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닳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뼈하고 뼈가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순간,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뭐 말기에 찾아오는 고관절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공관절 같은 이제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때, 이때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기 고관절염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고관절염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적절한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약물을 통해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진행되는 걸 늦추든지 아니면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그럴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고관절염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이니까 좀 노화와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사실은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연골에 손상을 이제 입을 확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염이 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관절염이 뭐 제가 웰에서 보다 보면 정말 젊은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뼈 자체의 어떤 약간의 변형, 이런 모양이 이상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골이 이제 닳다가 이제 오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퇴하고 비구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자꾸 이제 손상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으로 오는데요. 사실 이제 초기에 저희가 발견하면은 이렇게 관절염이 오기 전 단계의 어떤 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서 관절을 또 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계속 쓰다가 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고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좀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초기에 발견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교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약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체중 감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골에 더 이상 손상을 주지 않는, 그리고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제는 남아있는 연골이 없는 그런 이제 후기에 말기에 고관절염으로 오시는 경우는 뭐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 분들한테서는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적절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이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은 우리가 이제 골절이 안 생기려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낙상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뼈가 단단하면 안 부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뼈를 단단하게 하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상을 예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보면 근력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근력 운동이 좀 힘드신 분들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우리 근력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70세 이후 남성에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칼슘이나 또는 이제
약물 같은 걸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와 함께 또 적절한 운동을 같이 하셔야지 우리 뼈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튼튼해지니까 이런 낙상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땅콩 우유는 먹지 마라. 땅콩 우유가 이제 땅콩과 우유인데요. 땅콩과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유에 있는 칼슘이 이 땅콩에 있는 이 성분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땅콩과 우유는 따로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동시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뼈를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30대에서 40대까지 우리가 최고의 피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최고의 자기 몸의 뼈나 근육의 피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는 기울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골다공증이 오거나 근감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젊을 때 뭐 이제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렇게 좀 근육도 빠지고 또 이제 뼈도 약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30, 40대까지 우리가 충분한 뼈와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자세는 사실은 뭐 우리가 고관절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쁜 자세들, 이런 자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삐딱한 자세 또는 기울어져 있는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근육이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오래 하고 또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면은 뭐 쉽게 말하면 막대기가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으면은 뭐 누가 잡아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대기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뭐 왼쪽으로 기운다면은 그걸 이제 잡아주려면은 뭐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다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체하고 하체의 딱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상체로는 척추, 더 심하면 목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리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척추나 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게 우리 고관절로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또 이제 우리 고관절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은 이제 상체나 하체 모두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은 보통 이제 상지에 끝나고 그다음에 무릎이나 발은 또 이제 하체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관절은 아무래도 이제 상체, 하체의 모든 관절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증의 99%는 고관절이다. 물론 이제 99%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들이 고관절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관절의 이제 급성 통증 또는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급성 통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증상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한 증상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치료가 빨리 들어가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픈 것도 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치료도 좀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도 좀 늦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발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 고관절 통증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오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적절한 약물을 쓰고 또는 이제 수술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성 고관절 통증은 대체로 이제 좀 약간 예방을 또는 진행을 좀 더 느리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자세를 좀 잘 유지한다든지, 또 이제 체중을 좀 감량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좀 통증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쪽으로 아마 치료가 진행됩니다.
예, 고관절은 이제 아무래도 유연성이 가장 좋은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좀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제 좀 서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나 또 이제 또 한 자세로 계속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고관절을 좀 많이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절도 물론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이게 주변의 근력도 적절히 잘 받쳐줘야 아주 안정되고 튼튼한 그런 관절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특히 이제 30세 이전에서 충분한 근력을 유지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 괜찮다고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30세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100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그렇게 해서 근력과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뼈를 먼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칼슘, 그 다음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이나 또는 비타민 D도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체중이 킬로그램당 한 1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되는데요. 한 70kg면은 한 70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우유나 멸치, 뭐 고추잎, 뭐 시래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면 좋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미끄덩미끄덩하는 생선 있잖아요. 뭐 연어라든지 고등어, 꽁치 이런 미끄덩미끄덩한 그게 이제 바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 생선들을 좀 챙겨서 드시면 좋고, 또 우리가 사실은 햇볕만 봐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햇볕 좋은 날 이렇게 얼굴은 우리가 이제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 바르고 우리가 팔다리 노출해서 햇볕 한 20분 정도 노출하시면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하듯이 우리 사람도 이렇게 몸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이 많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닭가슴살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고기에서는 이제 좀 안심이 조금 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돼지고기에서는 좀 목살 이런 것들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관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무릎이나 손, 이런 발목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등잔빛 찍어줬다고 좀 뭐 관심을 좀 많이 못 가지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힘을 떠받쳐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이제 우리 고관절, 뭐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좀 ISTJ 같은 캐릭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관절 묵묵하게 뭐 소리 없이 일하는 이런 고관절 정말 여러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올 초고령 사회,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무엇보다 이런 고관절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몸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